자, 5장 2절 장주와 단주와 응력입니다. 장주일 때는 버클링, 좌굴이 중요하고 단주일 때는 압축 파괴 혹은 전단 파괴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압축 파괴 혹은 전단 파괴가 중요하는데 압축 파괴가 일어나느냐 전단 파괴가 일어나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면 응력을 구해가지고 응력이 압축 한계를 초과했느냐 라고 하면은 압축 파괴가 발생하고요. 응력을 구한 응력이 자기 구한 전단력이 자기 전단 한계를 혹은 그게 4인장 균열이니까 인장 응력을 초과했느냐 하면 전단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주의 경우에는 응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단주인 경우에 응력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단주 위에서 짤막한 직사각형 기둥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응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응력이 발생할 때 위에 단면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걸 보면은 옆에서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받는 거 하중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응력은 이 친구들이 골고루 나눠 갖는다. 그래서 그걸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응력은 A분의 P라고 부릅니다. P가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은 A분의 P다. 그래서 압축 응력입니다. 압축 응력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압축 응력입니다. 그림으로 안 나타내가지고 미안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그림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나타내지 않아서 수식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둥의 중심에 하중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끔씩 보면은 기둥의 중심선 센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센터 라인. 근데 이 중심의 하중이 하중이 기둥의 정중심에 가해주면은 뭐 퍼펙트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심에 가해지지 않습니다. 위에다 거들을 올려놓는데 삑살이 정중심에 안 나요. 약간 삐끗합니다. 삐끗해요. 삐끗해서 이렇게 삐끗해서 중심에 아니고 중심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 이만큼 편심거리라고 합니다. 이를 eccentricity. 그래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가운데 하중이 가했을 경우보다 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냐면은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형상입니다. 이 모멘트의 크기는 P 곱하기 2다. 네. 근데 하중 P에 의해서는 앞에서 압축 응력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모멘트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오른쪽 편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고 왼쪽 편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응력의 형태는 요게 요 응력과 요 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는 더 커지고요. 이런 식의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요놈하고 요놈을 더한 값이고요. 왼쪽에서는 요놈에다가 요놈을 뺀 값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식을 나타내면은 이러한 압축 응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요. I분의 my 힘에 의해서 y 값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y 혹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요거를 I분의 my에서 y 값 대신에 기둥의 폭을 h라고 했을 때 반폭은 2분의 h고요. 이게 y 값이 맥시멈이 되는 값입니다. y 값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y값에 2분의 h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구한 값이 s값입니다. 이 s값은 i값은 12분의 bh3승이라 불렀는데 12분의 bh3승에서 h값 대신에 2분의 h를 대입시키면은 s값은 6분의 bh자승이 됩니다. 이걸 단면 계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주인 경우에서는 자, 압축 응력과 휨 모멘트에 의한 응력, 충력에 의한 응력과 휨 모멘트에 의한 응력을 두 개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축하종을 받는데 이렇게 가해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기둥을 만들었는데, 슬래브를 만들었는데 철근으로 꽝꽝 이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의 모멘트 값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력에 의한 응력과 모멘트에 의한 응력을 더해줘야 된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하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설계를 위한 값인데, 설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봅시다. 예. 지금 응용역학 시간에 설계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3학년이고 4학년이고 하물며 재수강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보면은 KBC 건축구조기준 2016년도판 대한건축학에서 나온 7장 강구조의 8절에 1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의 응력을 구하는데, 왜냐하면 강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콘크리트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응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제일 처음에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충력과 모멘트를 함께 고려해가지고 1보다 작다라는 기준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식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자, 요 식에서 나왔어요. 요 식에서 나왔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1936년도 아주 거의 100년 전에 했는데, 강구조에서 요 쓰는 응력 값이에요. 외부 충력에서 액시얼 충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FB라는 것은 밴딩 모멘트, 휨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값입니다. 이 응력 값이 자기 허용 응력, 허용 추궁력 값하고 비교했을 때 1보다 작으면은 오케이, 1보다 크면은 NG잖아요. 안전계수가 자기 허용을 초과한 거니까요. allowable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추궁력과 휨 모멘트 응력을 합쳐가지고 안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전해야 돼. 이런 공식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튼 이런 공식들이 있다는 것만 알게 되고, 이런 공식이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LRFD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전엔 허용 응력 설계법인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허용 응력을 배우기 때문에 추궁력, 휨 응력 더한다라는 개념이 설계 기준에서도 이렇게 시작됐고, 설계 기준에서 추궁력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휨 응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해가지고 안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기준에서는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 추궁력, 그 다음에 휨 응력 값이 더해서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요게 안전구역이에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요 점선보다 더 낮은 부분에서 파괴가 되더라. 그러니까 요 밑에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설계 기준을 업데이팅 시켜가지고 요렇게 뭐냐 하면은 이제 뭐 2차 모멘트라든가 다른 효과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요건데 실제로 부려보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런 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설계 수식에 생기고 응용역학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만인데, 이게 콘크리트라든가 강구조 설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이론이 근간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응용역학을 연락에 배웠어.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있습니다. 콘크리트 KBC 건축구조기준 2016년도판 건축학회에서 나왔던 5장에 나왔던 5장은 뭐 콘크리트에 관한 거잖아요. 7장은 강구조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띠철근 좀 전에 마두역 거기서 있는 기둥을 띠철근이라고 부르는 거, 허리띠를 부르는 거, 프리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 견딜 수 있는 추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 견딜 수 있는 최대 값을 강도라 부른다. 최대 응력을 강도라 불러요. 강도 값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 강도, 거기에 있는 철근, 주철근이 받는 압축 강도,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중립축, 중심축에 하중을 가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80%보다 한 80% 작게 평가를 해줘요. 이게 추궁력인데요. 추궁력만 받을 때
근데 모멘트가 같이 받을 때를 그림을 나타내는 걸 상호작용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PM 상관도라 부릅니다. PM 상관도. PM 상관도를 콘크리트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뭐 교수님 지금 응용역학 시간인데 왜 철근 콘크리트 가르치고 강구조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계하고 좀 다르게 건설 분야의 재료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90% 이상. 그래서 콘크리트가 사실은 건설 분야를 끌어왔고 건설 분야를 망하게 한 역학적으로 망하게 한 주 원인인데 애증이 교차하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축하종은 P0라 부릅니다. P0. P0 값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앞에서 봤을 때 요게 요 안에 있는 것을 P0라 부릅니다. 요 안에 있는 걸 P0, P0, P0 값이라 부르고요. 추궁력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단면적 곱하기 강도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중앙에 안 가해주기 때문에 띠철근인 경우에 80%를 빼줘요. 혹은 나선 철근인 경우는 85%를 빼줘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추궁력만 받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모멘트가 같이 가해준다. 옆에 모멘트가 같이 가해줬어. 하면은 모멘트가 같이 가해주면은 이쪽에 모멘트 값하고 추궁력, 얘가 견딜 수 있는 추궁력, 축 강도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모멘트가 같이 가해주게 되니까. 그죠? 이해됐죠? 응력이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림을 나타냈을 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나타내가지고 추궁력, 힘응력 두 개 합쳐서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한계치를 지나가면은 이게 균형 철근비란 게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은 탄성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항복을 해. 철근이. 그래서 요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요렇게 해서 요걸 PM 상관도라 합니다. 기둥을 할 때 반드시 그려보는 하중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안전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 그려줍니다. 근데 대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기둥의 길이는 얼마고 단면적은 얼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게 조금 전에 봤죠? 이렇게 기둥 이렇게 나타낸 것은 이런 식으로의 의미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다 다시 파이 값을 곱해주죠. 파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쉼에 대한 파이 다시 요거는 충력에 대한 파이 요게는 쉼에 대한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쉼일 때 파이 값을 얼마 곱해주고 여기서는 0.80 여기는 0.85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에서는 요 안에 점선 안에 들어와야지 하중과 충력과 가해주는 모멘트가 요 안에 들어와야지 이 기둥이 견딜 수가 있다.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자, 많이 졸리긴 한데 기사 문제 좀 풀어봅시다. 기사 문제. 동일 문제, 동일 문제라는 얘기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자, 봅시다. 문제를 읽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주란 얘기는 뭐냐면 장주일 때는 휨 좌굴이 문제지만은 단주일 때는 응력이 문제된다. 압축 응력 혹은 전단 응력. 전단 응력 같은 경우에 전단 응력이 가해주지 않은데 웬 전단 응력이 발생합니까? 라는 건 4인장 균열 뭐 이렇게 그래서 15톤이 가해주고 있을 때 단면적이 주어졌어요.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압축 응력이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옆면만 봤는데 압축 응력이 여기다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가운데점에 가해줘야 되는데 가운데점에 가해주게 되면 A분의 P 그냥 게임 끝인데 요게 가해준 거예요. 여기 가해주니까 뭐죠? 이쪽 면에서는 요쪽에 가해줄 때랑 이거 그 스크린 캡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에 가해주게 되면은 요게 압축이 여기 위에서 봤을 평면도예요. 평면도 A분의 P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가해주게 된다면은 삑사리가 요만큼 났어요. 삑사리가 났다면은
A분의 P에다가 I분의 my 해가지고 휨 응력을 요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걸만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요쪽에 하중이 가해졌어, 위에 점에다가. 그러면 요놈에다가 요놈만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가해졌잖아. 그지? 요게 가해졌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하고 요놈을 더 더해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첩,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응용역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선형 영역에서 하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요놈에다가 요놈도 더하고 요놈도 더한다. 예. 이게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2011년도에 나왔고 2014년도에 나왔어요. 토목 기사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2017년도에 또 나왔잖아요. 지금도 또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하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면은 쉽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공무원 시험 문제도 더 쉽죠. 여기는 한 세모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에, 여기에 하중이 가해졌으면 충격만 가해주게 되는데 여기 하나 더 가해졌으니까 모멘트 효과를 더 더해준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가해준다, 하중이 가해주고 있으면은 요 효과뿐만 아니라 요 효과도 더해줘야 된다. 예. 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S분의 M이라는 아, 단면계수 6분의 BH 자승이라는 S 값을 수도 있고요. I분의 MY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부호를 잘 해가지고 더하기 뺄셈 잘 해야 되고요.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런 문제, 구급 문제 그냥 풀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7급 문제도 나옵니다. 이건 7급 군무원, 군대 공무원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인 경우는 군무원 7급은 공무원 9급 문제보다도 쉽습니다. 군인이니까. 계속 문제가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분간 쉬고 다시 5.3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단주와 핵입니다. 핵. 핵이란 것은 뭐냐면 영어로 코어라고 부릅니다. 예. 코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 코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복숭아 있습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쩍 끊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안에 코어가 있죠. C를 얘기합니다. C. 예, C. 근데 이게 뭐냐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면이 이렇게 기둥에 단면이 있어요. 근데 단면의 가운데 C, 코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에 충격이 가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면에서도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편심 하중, 요 경계선상에서 가해준다고 합시다. 여기 확대를 좀 시켜볼까요? 원래 중앙에 축하중이 가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가해준다고 합시다. 여기에 가해준다고 하면은 요것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요 가운데 점에 의한 충력 A분의 P에다가 요놈에 의해 가지고 인장 응력이 휘응력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I분의 M Y 값인데 Y 값이 2분의 B죠. Y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응력입니다.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코어를 그러면 실험에 의해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설명이 맞는지 봅시다. 자, 세숫대야가 있습니다.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고 그 위에 스티로폼을 이러한 기둥의 단면처럼 생긴 스티로폼을 띄웁니다. 네, 이거 물 위에다 띄워요. 스티로폼이니까 뜨잖아요. 그죠? 그 위에 우리가 마커를 가지고 누릅니다. 떠 있죠?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물에 이렇게 잠기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가운데 센터 라인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 누르게 되면 마커를 눌러요. 점이 찍히게 되죠. 가운데를 누르시면 점이 찍혀요. 아, 이게 다 잠기는구나. 지금 현재는 여기다 찍었어요. 찍었더니 P를 찍었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잠기긴 잠기는데 요렇게 잠깁니다. 이쪽 부분은 뜸이 발생하고 이쪽 부분은 미는 게 발생해요. 뜬다란 얘기는 뭐냐면은 인장 응력이라 부릅니다. 누른다는 얘기는 압축 응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이 바로 뜨는 순간은 X표를 하고 전부 다 가라앉는 경우는 동그라미 표를 했을 때 얘가 보면은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지역이 마른 목골이 되더라. 직사각형일 때는. X가 나타난지 여기도 누르면 X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겠지. 뜬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에서 인장이 발생하는 것은 X. 압축만 발생하는 것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는 지역을 다 눌러봤더니 아하, 여기 다이아몬드 꼴이 됐고 원형에 대해서는 거기 원형 코어가 됐습니다.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게 된다면은 이쪽에 응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왜 압축 응력하고 휘 응력이 서로 쌤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쪽에. 코어의 크기를 4분의 D라고 하고 3분의 B, 3분의 A라고 합니다. 단면의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 자,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한번 문제 볼까요? 이 준공인데 준공은 레포트로 내겠습니다. 여기에 요건데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이 25cm인 원형 단면을 갖는 단주는 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핵의 면적은 얼마이냐라고 했습니다. 원형인 경우에 핵은 4분의 D다. 네. 4분의 D니까 4분의 D의 단면적이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D값을 구했으니까 4분의 D고 요 직경이 4분의 D고 요 직경을 구하고 난 다음에 4분의 파이 R 자승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4분의 D, 3분의 H, 3분의 B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사각형인 경우는 3분의 1, 원형일 경우는 4분의 1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장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장주, 자굴에 대해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